2022년 어린이 청소년 인권 페스티벌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사단법인 놀이하는 사람들 대표 조봉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2년 어린이 청소년 인권 페스티벌은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 서울 지역 청소년 시설과 시민들이 참가하는 축제로 올해 9회를 맞이했습니다. 본 행사는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합니다. 본 페스티벌은 11월 29일 화요일부터 12월 3일 토요일까지 5일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요. 올해 행사 주제는 어린이 청소년의 충분히 쉬고 놀 권리입니다. 본 행사는 금일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를 비롯해 서울 지역 청소년 시설에서 진행하는 인권 프로그램 인권 사진전으로 구성됩니다. 아동 청소년의 놀 권리 인식 제고 및 문화 행사 활성화를 위해 많은 분들의 참여와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부터 2022년 어린이 청소년 인권 페스티벌 토크 콘서트에 대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크 콘서트 주제 역시 우리들의 충분히 쉬고 놀 권리이며 아동 청소년 중심의 페스티벌답게 청소년 패널 3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청소년이 생각하는 놀이 그리고 청소년이 생각하는 놀 권리, 새로운 놀이 문화,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 등 다양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아동 청소년의 놀 권리에 관심이 많고 또 관련한 참여 활동을 진행한 청소년들이라고 합니다. 먼저 보라매 초등학교 학생 기자단 박주호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보라매 초등학교 6학년 기자단 맡고 있는 박주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청소년 패널 아동 인권 활동가 김경욱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동인권 운동가 김경욱입니다. 네, 마지막 청소년 패널 분은요. 천호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관장을 맡고 계시는 하리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천호 청소년 문화의 집의 청소년 관장을 맡고 있는 하리후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패널 소개를 마쳤고요. 오늘 청소년 시각에서 놀 권리에 대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먼저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하나 가볍게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했던 활동들 중에서 아니 경험들 중에서 내가 기획했던 거나 내가 했던 것들 중에서 되게 좀 기억에 남는 활동? 혹시 있으시면 뭐 좀 듣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일단 청소년 관장이잖아요. 청소년 공약 사업을 3개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올해 여름방학에 진행을 했던 청소년 멘토링 사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생은 중학생을 가르쳤고 대학생을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생 친구들이 워낙 많이 모여서 대학생 선생님도 고등학생이랑 같이 중학생들을 가르쳤었는데 그게 되게 반응이 좋았었어요. 많은 친구들도 모였고 후기도 되게 좋았어가지고 그게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UN 아동 보고서 작성을 했던 게 아무래도 제일 큰 프로젝트이기도 했고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령대 다양한 청소년들이 모여서 이제 주도적으로 뭔가 커리큘럼을 정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보고서를 쓸 건지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정해 나가는 과정도 재밌었고 일단 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직접 실시를 하면서 최대한 많은 사례들을 듣고 이 여러 가지의 다양성을 하나의 보고서에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취합해 나가면서 뭔가 우리나라의 현실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게 마음에 큰 울림도 주었던 것 같고 되게 뜻깊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우리 학교 학생들을 전부 인터뷰하는 인터뷰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부 인터뷰하면서 많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각자의 경험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말씀들 중에 아마 공통된 것들은 내가 기획해서 그리고 내가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으세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이제 충분히 쉴 권리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놀이가 어떤 것인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놀이를 뭐 사전적으로 정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놀이가 어떤 것인지 조금 들려주시겠어요? 네, 저는 아동 청소년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이 다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리 알아보고 왔었는데 놀이랑 그 아동 청소년이
일단 주체적으로 즐거움과 행복함을 느끼는 거라고 나와 있었어요. 근데 저도 먼저 생각을 했던 게 놀이라는 일단 그것도 성장 중에 하나의 과정인 것 같고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과의 데이트도 있을 거고 아니면 친구들과의 놀이도 있을 거고 혼자만의 노는 시간도 있을 텐데 그것도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어떻게 놀아야 자기가 제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지 그런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아동 청소년의 놀이는 이제 공부하는 것도 놀이일 수 있고 누워서 멍 때리고 휴식하는 것도 놀이일 수 있고 아니면은 말 그대로 친구들이랑 같이 이런저런 놀이를 하면서 뛰어노는 것. 네, 이런 일련의 자기 주도적인 활동들, 일단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돼서 자기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활동들, 행위들을 다 이제 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친구들이랑 이렇게 다양한 놀이들을 하고 이렇게 규칙을 정하고 또 그걸 따르기도 하고 한 번씩 어겨보기도 하고 또 그거를 조금씩 변경도 하면서 이런 사회성 같은 거를 또 배울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이제 저는 주로 어릴 때 멍 때리는 시간이 항상 주기적으로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왜 성적도 잘 나오고 뭐 멀쩡한 애가 자꾸 벽 보고 멍을 때리나 걱정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유독 요즘 세대에 이렇게 멍 때리는 아이들이 많다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상담을 해보면서 저한테서 답을 찾았던 게 이렇게 멍을 때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루 동안에 아니면은 근래에 있었던 사건들을 한 번씩 되돌아보고 또 거기를 통해서 아 내가 이 상황에서 이러한 선택을 했고 이게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는구나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반응들이 피드백이 돌아오는구나 이런 걸 배우고 이렇게 하나하나 자기를 쌓아가고 발전시키는 과정 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놀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듣다 보면 주체적이라던가 아니면 자기 중심, 자기 주도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지금. 근데 놀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면서 놀이를 떠올렸을 때 왜 다른 것보다 보통 어른들은 즐거움, 재미를 놀이에서 딱 떠올리시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세 분께서는 그 단어도 물론 남았지만 되게 자기 주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셔요, 지금. 그래서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조금 더 듣고 싶은데. 어른들이 제일 고민할 만한 게 왜 우리 아이는 쉬는 날 나가 놀질 않고 핸드폰하고 게임만 하는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 그냥 사실 어른들 입장에서는 놀이가 즐거움, 쾌락, 뭔가 스트레스 해소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춘다면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물론 기저에 재미는 당연히 깔려 있어야 되지만 그냥 세상 모든 게 호기심이 가득해서 뭘 해도 재밌을 나이고 그 기저에 깔리는 재미를 넘어서서 이제 무언가를 학습을 하고 뭔가 자기 만족을 추구한다든가 아니면 자아의 실현이라든가 뭔가 조금 더 훨씬 큰 개념이 놀이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일례로 이제 요즘 스마트폰 같은 게 좀 부모님들 입장에서 많이 문제시 삼는 건데 사실 제가 스마트폰이 생기는 그 과도기에 딱 태어났던 사람 입장에서 학원 갔다가 집 갔다 학교 갔다 이게 반복되는 짧은 시간에 스마트폰이 부족한 놀 시간에 그 빈틈을 딱 메꿔주는 그런 느낌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게 계속해서 놀 시간이 없어서 핸드폰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나중 가서는 휴일이 되어도 사실 집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핸드폰 가지고 게임을 하고 그 게임이라는 곳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고 이게 영속성이라고 하죠. 그 하루하루 하는 놀이 같은 거는 딱 하루 하면 끝나는데 게임 같은 거는 뭔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새로 변화하는 하나의 놀이 문화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저희 같은 활동가들이나 어른들이 좀 괜찮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막연하게 이렇게 안 좋은 거다 치부하지 말고 배척하기보다는 저희가 좀 이해를 가지고 좋은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일단 저희 한국 사회가 너무 학구열이 높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그 학원이나
아니면 학교 끝나는 그 틈틈이 정말 놀거리가 없어요. 학원이 보통 제가 알기로는 6시 반에서 10시에 보통 학생들이 저녁 시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대쯤이면 지금 시기에는 굉장히 어두운 시간대고, 그리고 주점 같은 이제 성인분들이 노시는 곳들도 여는 시간이라 더더욱이나 놀 곳도 없고 굉장히 무섭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에서 정말 놀 시간과 놀 거리를 찾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더욱더 가까이 있는 스마트폰이라는 그런 그 요소를 더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어플이 요즘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하는 게임도 되게 갈리는 것 같고, 또 다른 친구들끼리 진짜로 만날 때도 그 게임에 관한 얘기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걸로 통해서 줄임말이나 신조어 그런 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학원도 늦게 끝나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또 시간 맞춰서 같이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해본 입장으로서 직접 만나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편리하고 더 재미있는 그런 놀이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신 게 그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지금의 그들의 놀이 문화를 일단은 인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해주셔서, 사실은 이게 놀이고 이게 놀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부터 접근하다 보면 어떻게 답을 찾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저희가 또 귀 기울여 듣고 또 그 다음 이야기를 좀 이어볼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조금 더 달리 말하면 놀 권리가 침해된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인지, 그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봤었을 때 그 두 가지 다 편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놀거리 침해 사례라고 하면은 보통 사교육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일단 굉장히 늦게 끝나는 학원 시간대도 그렇고, 많은 양의 숙제나 시험 같은 경우도 그것 중에 일부일 것 같고, 그리고 침해 사례를 제가 정확히 겪어본 적이 없어서 한번 알아보니까, 보통의 친구들과 놀고 있을 시간에 부모님께 연락이 오는 것도 놀거리의 침해 사례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언제 들어오냐, 빨리 들어와라, 이런 독촉 전화도 그 중에 하나라고 말할 것 같아요. 이 놀권리라는 게 사실 저희가 UN 아동보호서 집필을 했을 때 NGO 관계자분들이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제 주제 선정 같은 걸 좀 도와주셨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주제에 있으면 꼽아봐라 했을 때 거의 모든 아동이 놀권리를 제일 먼저 꼽았고, 그 다음에 그 놀권리 관련된 것에서 이제 조금씩 문어발식으로 생각을 확장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주제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제일 큰 이유는 당연히 사교육이고요. 이게 경쟁이 좀 과열이 되다 보니까 다들 공교육에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사교육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발생을 했고, 옆집 누구는 학원 다녀서 성적 얼만큼 올랐다더라, 그러면은 이제 형편이 되는 입장에서 우리 아이를 그 학원에 안 보낼 부모님은 없는 거고, 이게 여러 과목 분야에 걸쳐서 다 하다 보니까 이 사교육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 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상 학교 끝나고 놀 시간이 충분한데 학교 끝나고 학원을 가버리면 놀 시간이 그냥 대놓고 탁 막히는 거잖아요. 주말밖에 놀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학교 끝나고 학원 갔다가 오는 평일에는 당연히 이동 중에 버스 안에서 조금씩 스마트폰 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말에도 여전히 집 밖으로 안 나가고 게임을 하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 사실 사교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교육으로 인해서 놀 권리가 침해가 되고 있다. 네, 이상입니다. 사교육 하니까 또 생각이 난 게, 그 요즘 친구들 말 중에 학원이 아침 10시에 시작을 해서 이제 저녁 10시에 끝나는 10 to 10이라고 부른대요, 그것을. 근데 보통 그게 주말이나 방학 중간에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놀 시간도 없고 놀 거리도 정말 줄어들잖아요. 그것도 놀거리의 침해 중 하나 아닐까. 저도 당연히 놀거리 침해라고 하면 학원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 반에 있는 친구들끼리 같이 얘기를 할 때도 학원이라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애들끼리 얘기할 때도 학원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고 어떤 친구가 오늘 학원 안 간다 혹은 뭐 학원 그만둔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애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방학이나 주말이 애들이 가장 많이 바쁘더라고요. 왜냐면 학교를 안 간다는 그런 점을 이용해서 학원에서는 특강이라든지 보충 수업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학생들을 오히려 더 못 놀게 하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평일보다는 주말에 애들이 더 학원에 늦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시간도 거의 부족할 만큼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당연히 사교육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교육 문제를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그거를 좀 넘어서서 과연 우리의 놀거리가 보장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지금 현재 놀이터가 되게 많이 지어지고 있지만 초등학교 한 4, 5학년만 돼도 놀이터에 나타나면 그 아이 엄마들이 되게 불편해 하거든요. 자, 우리 아이랑 이렇게 뛰다가 좀 우리 아이가 다칠까 봐 이런 걱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놀이터 시설들이 되게 아주 유아나 이렇게 초등학교 저학년한테 맞춰서 하다 보니 놀이를 또 어린애들만 노는 걸로 또 인식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지금 계속 시간에 대한 얘기 하셨는데 놀이에 대한 공간이나 아니면 또 막상 시험이 끝나도 사실 뭐 할 거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게 많이 놀지 않아서라고만 얘기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의 놀거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조금 되면 더 좋을까? 혹시 그런 것도 좀 얘기 한번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놀거리가 보장되려면 이게 제가 행안부 포럼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따오자면 일단 세 가지 제약이 있는데 시간적인 문제가 있고 그다음 공간적인 문제가 있고 가장 큰 문제로 이제 사회적 인식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놀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는 당연히 아까 말했던 사교육 문제가 이제 놀 시간을 없앤다는 거고, 이제 놀 공간이 없다는 거는 스마트폰으로 아무래도 가다 보니까 딱히 갈 만한 공간도 없어지고, 놀이터가 한참 뭐 생긴다 뭐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도 딱히 놀이터에 가서 노는 아이들이 이미 그 문화가 이제 놀이터 문화가 사장되어 가는, 오히려 이제 스마트폰이랑 비슷한 PC방 가서 게임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조금 어른들이 할 법한 뭐 당구장을 가서 당구를 친다든가 아니면은 뭐 여자친구랑 같이 쇼핑을 갈 수도 있고, 뭐 저같이 인천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지하철 타고 서울로 한번 싹 구경도 오고, 이게 특별하게 놀이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거는 이제 없다시피 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라고 말씀드린 게 인식인데, 사실상 이 인식이라는 게 여러 방향에서 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네 나이에 공부를 해야 될 나이에 공부를 안 하고 논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의 인식일 수도 있고, 아동들 사이에서도 요즘 누가 놀이터 가서 노냐, 요즘 뭐 로블록스 이런 거 들어가지고 막 다시 게임하고 이런 거 하지, 뭐 그냥 그런 느낌의 것들, 전체적으로 건전한 놀이 문화라고 할 만한 것들이 좀 사라지고 있고, 조금 일희일비하는 자극을 추구하는 조금 더 과격한 그런 쪽으로 변질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동들이 벌써부터 SNS 그 막 릴스 이런 거 하면서 또 막 팔로워 이런 것도 모으고, 물론 재미는 있고 유행하는 거 다 같이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걸 통해서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부터 빨리 알아버리는 게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즘 놀이터 문화는 아침이나 점심 같은 시간보다는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거의 없는 저녁 시간대에 중고등학생이라든지 고학년 학생들이 많이 놀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많이 노는 장소라면 노래방이나 네, 당구장, 만화방 이런 곳이 많이 있는데 꼭 이런 거 말고도 다른 학생들끼리 만나서 어딘든 갈 수 있는 거라면 충분히 다 놀 수 있고 뭐 영화관 이런 것도 다 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가 끝나고 놀이터에 갔을 때 한 아파트 놀이터에 갔었는데 그 경비 아저씨가 너희처럼 다 큰 애들은 놀이터에 오면 안 된다고 한번 이렇게 야단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놀이터에서 오래 못 놀았던 기억이 있고 그 이후에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놀이터에서 많이 놀고 그래도 만족하면서 놀 수 있을 것 같았었는데 중학교에 올라오니까 일단 놀거리에 대한 씀씀이가 굉장히 많이 커지더라고요. 초등학생과 성인은 그래도 요금 제한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도 중학생이랑 성인이랑은 거의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씀씀이가 일단 커지기도 하고 아까 앞서 말했듯이 인터넷이나 SNS 때문에 보고 따라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게 되어서 더 좋은 걸 추구하고 더 좋은 걸 보고 느끼고 싶은 욕구가 커지니까 놀 거리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만족을 추구하는 그게 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되게 지금 얘기하셨던 것들이 그 뭐 시간에 대한 것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뭐 요금에 그러니까 금액적인 부분들 요즘의 놀이 문화에 그 돈이 계속 들어가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었고 그리고 어떤 만족을 계속 추구하게 되는 어떤 놀이 문화 자체의 변화를 지금 얘기하셨었는데 혹시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하면 그러면 조금 방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게 뭐 그 어떤 서울 시내, 서울 안에서도 어떤 구에서는 청소년들 지원금 같은 제도가 있잖아요. 성북구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문화 생활들을 계속해서 장려하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랬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좀 가능할지 어떤 것들이 좀 지원이든 예, 혹시 얘기해 주시면. 일단 저희 월 말 수요일 날에는 그 영화가 청소년들한테 할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근데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도 없잖아 필요할 것 같고 저희 여기 촬영을 하고 있는 천호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도 보통의 이제 배경이 놀이에 대한 배경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청소년 친구들이 몰라서 못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홍보가 정말 된다면 여기에 와가지고 새로운 놀이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본래 있던 아니면 자기가 모르던 옛날 놀이 같은 땅 따먹기라든지 아니면 뭐 줄넘기 이런 것들을 새로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학교에서 동아리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동아리에서도 물론 이제 내신 때문에 필요한 동아리도 굉장히 많지만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도 많거든요. 저희 고등학교에서 같은 경우에는 보드게임 동아리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내신보다는 놀이를 더 추구하는 그런 동아리가 아닐까. 이제 아무래도 그런 친구들이 더 모여서 홍보를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맞는 말인 게 이 아동 관련된 정책을 온전히 성인들한테 맡기다 보니까 되게 붕 떠 있는 탁상공론 느낌이 너무 드는 그런 정책들이 좀 많았고 어른들의 눈높이에서 이 정도면 아동들이 좋아하겠지 이 정도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겠지 하고 만들어 놓은 게 막상 아동들 입장에서는 왜 굳이 저런 걸 하지 싶은 것들도 많았을 거고 당연히 좋은 거였으면 홍보가 충분히 잘 됐을 텐데 입소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게 없었다는 거는 좀 정책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정책 입안 당시에 아동들한테 자문을 구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아동의회 이런 거에다가 좀 안건 상정을 요청을 해서
상향식으로 아동이 시작을 해서 마무리 결제를 어른이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사교육의 시간을 좀 줄이는 게 가장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학원에 대해서 숙제가 너무 많고 그리고 또 학원에 가는 시간도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학생들의 기본적인 것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개선됐으면 좋겠고 또한 어른들의 그런 의견 그런 것보다는 아이들의 의견이 더 오히려 좋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른들의 눈높이에만 맞추면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좋은 의견이 있는데 그 어른들이 스스로 먼저 해버리니까 아이들에게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견에 조금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고 또 어른들도 좀 아이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는데 일단 저희가 환경정책 같은 걸 추진을 할 때는 당연히 환경부 섭외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뭔가를 할 거고 또 국토 관련된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러면 국토교통부에서 진행을 하듯이 아동 관련된 정책은 아동한테 맡기는 게 제일 좋은 답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이렇게 중요한 놀이에 대해서 정책을 어른들끼리만 이제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면 여전히 놀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어른들 아니면 또 친구들에게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예. 영상 편지 하듯이 한번 말을 해볼게요. 다들 너무 각박하게 살지 말고 부모님과의 데이트 아니면 친구들과의 데이트 아니면 혼자 노는 방법을 터득하는 방법도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부도 하나의 쉼이 될 수 있고 자신한텐 그게 가장 큰 놀이가 될 수도 있는데요. 한번 다들 쉬어가는 타임이 필요하잖아요. 세상에 이쁘고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들 그것들을 한번 즐기고 느끼고 그런 시간이 한 번씩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아동 청소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냥 군대를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좀 이제 아동 청소년 직함 달고 이런 자리 나오기는 이제 끝났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자꾸 또 불러주시고 해서 나왔는데 이번에 든 생각이 부대에서 저도 나름 패널 나온다 하니까 이제 질문지를 받고 준비를 했잖아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중학교를 갔을 때 이제 남자 중학교를 가서 되게 푸석푸석하고 여기서 못 살겠다. 초등학교 때가 좋았지 이랬는데 또 어떻게 하다가 고등학교를 가니까 괜히 등록고 왔다. 나 여기서 숨 막혀서 못 살겠다. 그 시커먼 남중이 그립다 이랬는데 또 그런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성인이 되니까 그 고등학교의 그 기숙사 생활이 너무 그립고 군대 오니까 그걸 그리워하면서 방황하던 20살, 21살의 제가 그립더라고요.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전에 있었던 것들, 그때가 좋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것 같은데 내 아이가 아니면은 또 내 뭐 동생이 커서 어린 시절 되돌아왔을 때 분명히 좋은 기억이 있으려면 친구들과 어울리던 기억, 뭔가 가족끼리 어딜 놀러 가고 이런 게 있어야 할 텐데 초등학교 때 학교 집 학원, 중학교 때 한 살 늘어섰으니까 학교 학원 집, 고등학교 되니까 입시 준비한다고 학교 학원 과외 집 막 이런 기억만 남으면은 되게 돌아보고 싶지 않은 어린 시절이 될 것 같고 분명히 나이대에 맞게 놀이를 하면서 점점 얻어가고 배워가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결여된 상태에서 성인이 되면 분명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 의사소통적인 측면에서 아니면은 좀 자기 주장을 표현하는 데서 좀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는 아니면 똑같은 의사 표현이어도 좀 더 날카롭게 보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숱하게 봤고 그 결과가 어디서 어떻게 나왔나를 역추적해보면 거진 다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왜 그러냐 물어보면 어릴 때 공부만 했다. 나는 그 시절 숨 막혀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성인이 좋다.
얘기를 해서 저도 이런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해보고 했던 것과 딱 맞물렸던 그 인터뷰가 그 21살짜리 제 친구 인터뷰였습니다. 공부만 하다가 성인이 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놀이의 부재가 빚어낸 참극이 아닐까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는데 그만큼 놀이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예, 놀이는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 놀게 하십시오. 아까 얘기했다시피 또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하면은 결국 모든 생활이 다 좋았다는 뜻인데 그런 뜻이 결국 맞으려면은 좋은 기억이 있어야 해요. 근데 그 좋은 기억이 남으려면은 또 어떤 추억이나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추억이 꼭 공부나 학원, 과외가 된다면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들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학원이나 과외 그런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뭐 게임이나 그런 걸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기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또 다양한 추억들을 통해서 뭐 내 인생이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항상 공부 말고 또 다른 좋은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부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더 많이 집중하고 또 그런 거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생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청소년의 눈높이로 그 놀 권리, 쉴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가장 많이 남는 건 아마도 그 아동의 정책을 아동의 목소리로 하게끔 해달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시간이나 공간이나 그리고 또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그것들이 많이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아동을 어떤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서 논의가 지금 시작이 됐죠. 그래서 아동 기본법이 내년에 아마 제정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아동 기본법 안에 아동의 쉴 권리, 놀 권리가 이제 언급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회적인 인식 변화를 우리 좀 더 꿈꿔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여기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도 아동의 놀 권리, 쉴 권리가 아동의 본인들의 권리임을 그리고 또 우리 어른들은 또 아동의 그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함을 꼭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2년 어린이 청소년 인권 페스티벌 토크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페스티벌에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서울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찾아주신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내용은요, 바로 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보여주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인권, 물론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텐데요. 인권은 인간의 권리를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 인권에는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는데요. 모두에게 차별 없이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할 권리라는 게 바로 인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샌드아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세요.
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 인권, 바로 우리 함께 지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학교에서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일반 친구들도 있지만 몸이 조금 불편한 장애가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요. 요즘과 같이 다문화 사회에서는 다문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친구들끼리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그렇죠.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죠. 만약에 누군가가 새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혼자 놀아야 할까요? 아니면 따로 놀아야 할까요? 아니면 같이 놀아야 할까요? 그렇죠. 같이 놀아야 되겠죠. 누군가가 생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생일을 축하해 줘야 할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 해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축하를 해줘야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번에 볼 내용은요, 바로 학교에서 생활에 관한 이야기로 너, 나, 그리고 우리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건데요. 우리 친구들 재밌게 봐주세요. 너, 나, 그리고 우리. 함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지내면서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같이 어울리며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영미라고 합니다.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저의 성격은 수줍음을 많이 타고 활발하지 못해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요? 영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밖에는 멋진 산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이 보였죠. 그리고 운동장에서는 소리가 들렸지요. 던져봐! 나 받아! 받았다! 친구들이 공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지요. 창문으로만 바라보고 있던 영미는 운동장으로 나갔어요. 나도 저렇게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친구들이 나와 같이 놀아줄까? 걱정만 하고 있는 영미. 그런데 그때 영미 곁에 누군가 오고 있었어요. 바로 철수였지요. 철수는 영미에게 다가갔어요. 안녕, 난 철수라고 해. 넌 오늘 새로운 영미지? 반가워. 우리 친하게 지내자. 히히히. 응, 나도 반가워. 친하게 지내자. 영미와 철수는 그렇게 친구가 되었어요. 둘 마음에 우정의 싹이 돋아난 것이죠.
다른 친구들과도 함께 즐겁게 지내고 함께 웃고 영미에게 진정한 친구들이 생긴 거죠. 영미는 행복했어요. 그리고 영미도 생각을 했죠. 나도 다른 친구들에게 멋진 친구가 되어야지.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철수는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내 생일인데 누가 날 축하해 줄까? 행복한 날이지만 철수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건 늦은 시간까지 바쁘게 일을 해야 하는 부모님이 철수의 생일을 축하해 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철수는 정말 우울했어요. 그때 영미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큰 케이크도 보였어요. 철수야, 안녕? 너 오늘 생일이지? 생일 축하해. 자, 선물이야. 오, 정말 고마워. 역시 넌 내 소중한 친구야. 고마워. 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너, 나, 그리고 우리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내용을 보여드렸는데요. 학교에서는 단체로 생활을 하고 있는 만큼 서로 친하게 잘 지내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